다음은 8살 이상의 연령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건강검진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8살 이상의 연령의 강아지들이 왔을 때 네. 저희는 이제 어떠한 검사를 좀 주로 추천드려서 진행하시는 편인가요? 네. 일단 8살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아마 그때부터 노령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대가 돼서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이제 그간의 세월 동안 축적돼 있던 질병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슷하게 뭐 혈액 검사, 뭐 흉부 방사선, 복부 방사선,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이 들어가겠지만 그 검사의 심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혈청화학 검사도 어린 아이들한테서는 뭐 10종이나 11~12종에서 그칠 검사들이 8살 이상이다 하면은 보통 17종이나 뭐 18종, 19종까지 늘려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가 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청 화학 검사에서의 그러한 심도, 종류 자체도 달라지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조기 마커인 SDMA 검사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의 건강검진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항목들 중에서 신체 검사, 그다음에 흉부, 복부 방사선 검사,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 안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혈구 검사, 혈청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외에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 항목으로 보는 2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SDMA 검사와 하나 추가되는 게 프로BNP라는 수치에 대한 검사예요. 프로BNP에 대한 수치 검사는 고양이한테서는 저희는 좀 주로 보는 편인데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검사를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선천적인 어떤 심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물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크게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 검진을 해보는 편이고 만약에 프로BNP 수치가 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심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BNP 수치는 뭐 어떤 의미가? 이 프로BNP 수치는 이제 심근에서 유래해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심장 근육이 이제 신전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좀 달라져요. 많이 신전하게 될수록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아지들이랑은 다르게 안쪽으로 문제가 생겨요. 강아지들은 바깥으로 커지게 되어서 흉부 방사선 상으로 저희가 심장의 크기를 봐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는 질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 검사인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는 초기에는 이 문제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잘 보이지가 않죠. 네,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기본 항목으로 넣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검사를 진행해서 초기에 고양이 심장병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꾸준히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8살 이상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노령견, 노령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보통 증상들이 또 하나씩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제 앉으면 살들이 찐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털이 어디서 좀 빠진다던가, 갑자기 평소에 이제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 밥도 많이 먹고 오줌도 많이 싸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건강검진에서 약간 내분비 질환 쪽으로 조금 간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이 커져버렸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이제 기준점이 어떠한 검사를 어떤 연령대에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께서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다음 단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사실은 검사를 또 추가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영상 전문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임상 증상 없이 호르몬 검사를 루틴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 없이도 초음파 검사나 이런 정밀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신이 크다든지 아니면 간이 크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이제 다른 면에서는 노령인 경우에도 질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검사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정말 저희 중요하고요. 병원의 세 번째 눈인자 얼굴입니다. 세 번째 눈 표현 좋고요. 첫 번째 눈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복부 초음파 못지않게 노견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청진했을 때 심잡음이 들린다. 심장병이 있을 때는 심장 초음파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모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거 건강 검진에서 초음파는 네, 다음 영상에 맞아.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기본 검사 중 하나인 이제 청진을 통해서 이제 심잡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게 되는 이게 좀 잡음인지 정상 청진음인지 애매할 때에는 제가 좀 체크를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기타 검사로 이제 혈압 그리고 이제 심전도 이제 등등이 있는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신장 수치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해요. 고혈압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약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맥 유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심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게 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좀 아까는 이제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제 클로징 할게요. 네. 이상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맞아. 다시. 하고 감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르다 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